열대성 폭풍 수준이던 태풍 매미가 대만을 지나면서 거대한 태풍으로 돌변해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저녁 무렵 그날 밤의 악몽을 예고하듯 거센 파도와 바람이 남해안으로 다가왔다. 초속 450m라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바람이 도심지를 강타했다. 그날 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네, 조금 전 태풍이 경남 사천에 상륙하면서 이것도 바람이 유난히 거세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이곳은 높이 10m가 넘는 파도가 방파제를 덮칠 듯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로를 비추던 10m 높이의 가로등도 불어닥친 강풍에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날아가면은 상대방이 오는 차들 저쪽에 전선하고 다 다칠 것 같아서 지금 이걸 못 치는 거예요. 태풍 매미의 위력은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까지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만도시간과 겹치면서 바닷물이 역류해 통영시내 해안가는 온통 물바다입니다. 근데 배도 하고 배가 다 부서지고 이렇습니다 지금. 올라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시설이 무너지면서 이처럼 인근에 있던 가로등마저 처참하게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피해에서 안 되겠다고요. 그리고 4시간여 뒤인 자정 무렵 보름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 날 평범한 아침이 찾아온다. 하지만 주변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온전한 건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작은 어선들은 항구를 떠나 낙엽처럼 뒹굴고 있다. 800톤이 넘는 거대한 크레인도 엿가락처럼 무너졌다. 이에 비하면 바다에 떠있는 선박들의 자초는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연의 위력을 그저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건 처음이지. 내가 올해 86인데 이때는 살아도 이런 바람은 처음 봤고. 예, 송도가 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태풍을 한 90번, 100번 만났는데 이 큰 태풍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모두 13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으며 문명이 만든 재난 방제 시스템은 가동을 멈췄다. 이곳엔 지난 30년간 위성을 통해 들어온 한반도 주변 바다 수온이 기록되고 있다. 열대성 폭풍에서 태풍으로 변신한 매미가 대만 동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보인다. 같은 시각 한반도 남동해안 바다 수온은 평년보다 1도가량 높은 고수온 상태다. 보통 태풍은 1만 킬로미터가량을 북상하면서 세력이 약해지지만 뜨거워진 한반도 남쪽 바다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매미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한국 근해 수온이 적어도
하계에 25도 이상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태풍의 모기가 한국 주변에 많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멀리 올라왔지만 그런 좋은 물로 인해서 계속 그 에너지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태풍 매미의 위력은 달리는 자동차마저 날려버린 강풍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바람으로 도시의 기능은 완전 마비됐다. 이런 강풍 또한 바다 수온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태풍이 북상을 할 때 점차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 강풍을 발생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고, 또 태풍이 강풍이 발생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북상할 때 해수 온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고위도 북쪽으로부터 건조한 공기와 또 서늘한 찬 기류가 남하하게 됨으로써 그 두 개의 기류가 서로 충돌하는 그 지점이 강풍이 일어납니다. 태풍 매미가 사라진 5일 뒤, 필리핀 해역을 시작으로 한반도까지 태풍 매미가 북상한 경로엔 유독 바다가 고수온 상태를 보인다. 육지와는 달리 1년 중 5, 6월은 아직 바다 수온이 가장 낮은 시기다. 이때부터 제주엔 방어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9, 10월이 돼야 북상하는 아열대성 어류인 독가시치들이 섞여 올라온다. 우리의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바다 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기상이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붉은 적조띠가 온 바다에 걸쳐 있다. 양식장에 접근하는 적조를 막아보고자 황토 살포가 여름 내내 이어진다. 하지만 2003년 발생한 적조는 작은 유리병에 무려 4만 8천 마리가 관찰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남동의 전역에 걸쳐 게릴라성 피해를 끼치는 특징을 보인다. 지금까지 태풍이 한반도를 스쳐가면 적조는 수그러들거나 소멸되는 형태를 보였다. 태풍 매미가 물러난 뒤 찾은 거제 앞바다 주변. 육지에서 쓸려온 황토가 온 바다를 뒤덮었다. 황토가 적조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면 이런 황토물엔 적조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적조는 사라지지 않고 더 번성하고 있다. 이 년 전 한반도를 스쳐갔던 태풍의 북상 모습이다. 이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주변 해역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바로 바다 곳곳이 평균 2, 3도가량 낮은 저수온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태풍이 동반한 강한 바람이 따뜻한 물을 밀어내면서 그 아래에 있던 차가운 물이 솟아오른다. 이 때문에 바다의 수온은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여름에 위쪽은 덥고 밑에는 차가운데
그 중간 밀도 차이에 의해서 성층이 형성되는데 그런 강하게 형성되는 성층이 태풍으로 인해서 깨어지기도 하고 물을 퍼올리기 때문에 또 붕괴되죠. 그로 인해서 표면 온도는 내려가고. 지금까지의 현상대로라면 어느 태풍보다 강한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 매미 이후 한반도 바다는 수온이 크게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바다 온도는 내려가지 않았다. 태풍 매미가 간통한 후 한반도 주변은 온통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뒤덮여 있다. 이 가운데 남해로부터 경북 울진까지는 적조로 확인됐다. 과거와는 달리 태풍이 적조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적조가 많이 이제 소강되거나 이렇게 소멸이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도 그 수온이 그렇게 많이 하강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적조 생물의 활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떨어졌지만 현재까지는 그리고 수온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봐도 한반도 주변 수온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태풍은 더욱 강력해졌지만 바다 수온을 떨어뜨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적조의 확산마저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적조는 보통 수심 10m 이내의 표층에서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해안과 동해남부 해역에 걸쳐 저층의 물을 채집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놀랍게도 저층에서도 적조가 분포하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바다 수온 상승과 기상 이변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특히 동해남부 해역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본 결과 중저층에서도 이 종들이 분포하는 그런 특성을 저희들이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적조하고 기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평년과 다르고 이상 기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적조가 발생하는 현상 역시 그런 평년과는 좀 다른 그런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태풍이 적조를 소멸시킨다고 여겨왔던 과학적 통계는 무의미해졌다. 아직 기상 이변이라고 단정할 만한 장기적인 자료는 부족하다. 하지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의 바다는 과학적 예측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극지방의 빙하는 지구 바닷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빙하와 만난 바닷물은 차가워지면서 비중이 무거워져 거대한 물기둥을 이루며 심해로 가라앉는다. 수족관에 물과 비중이 같은 용액을 떨어뜨리면 용액은 얼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얼음을 만나면 그대로 가라앉는다. 얼음이 바닷물을 순환시키면서 차가운 심해수가 형성되는 것이다. 물기둥을 이루며 천천히 가라앉는 차가운 바닷물은 곧 해저에 도달한다. 이 물은 거대한 강처럼 해저 절벽을 만나면 폭포처럼 해저 계곡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한다. 그리고 육지에 가로막히면 상승해 따뜻한 물을 밀어내는 냉수대가 된다.
하지만 올해는 이 냉수대가 한반도 남동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 바닷물을 식혀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탐구 5호는 해마다 동해 수온 변화에 따른 어류 자원을 조사하고 있다. 트롤에 올라온 것은 강한 생명력을 지닌 거미 불가사리뿐이다. 다른 어류 자원은 찾아볼 수가 없다. 차가운 물에 서식하는 대구가 잡혔다. 따뜻한 바다에서는 드문 경우다. 위속에는 오히려 따뜻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오징어 치어들이 가득하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급속도로 북상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그 앞으로 20-30년 후에는 다랑어 라든지 또 오징어 같은 열대성 또는 아열대성 어종의 그 어획량이 훨씬 분포 해역이 많이 차지하게 되고 명태라든지 또 대구 같은 이런 한류성 어종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차 더워지는 바다는 적조의 확산 속도를 도와 생태계 교란마저 가속화시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최초 발생한 여수 나로도에서 경북 울진까지 단 보름 만에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다수온 상승 때문인 것이다. 적조 예찰 도중 취재진은 또 다른 바다의 이상 현상을 접할 수 있었다. 머리 지름이 1m에 달하는 거대한 해파리떼가 선박 주변에서 맴돈다. 흐느적거리는 생명체지만 해파리는 먹이 사슬에서 최고층을 차지한다. 수백 개가 넘는 각각의 촉수엔 자포라 불리는 수억 개의 무서운 독침을 숨기고 있다. 이 때문에 이놈들이 무더기로 나타난 주변 해역엔 다른 어류들은 찾아볼 수 없다. 주로 따뜻한 아열대 바다에 서식하는 노무라 해파리는 최근 수년 사이 한반도 남서 해안에서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한반도 바다가 아열대성 수온으로 바뀌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 달 전 촬영한 노무라 해파리의 크기다. 불과 한 달 만에 2배 크기로 자랐음을 알 수 있다. 해파리가 이처럼 빨리 자라는 이유는 바로 따뜻한 바다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빠른 성장과 함께 대량 번성하면서 여름과 가을, 심지어 한겨울까지 한반도 해역은 이제 이놈들로 만원이다. They're stuck between the Tropic of Cancer and the Tropic of Capricorn because that's where the water temperatures are warmer. But as the water gets warmer and warmer, it won't surprise me if you start to see box jellyfish and other jellyfish from the tropics travelling further and further towards the poles.
and vice versa, all the temperate species jellyfish, or all the ones that are in cold water, are going to get constricted further and further towards the poles, I think, as the water warms up. The jury's still out on it, but I mean, certainly that seems to be what's going on, is as the temperatures rise, it changes the global distribution of what the animals, or where you actually find these animals. 식지 않는 바다는 적조를 키우고 이제 열대성 해파리마저 무더기로 불러들이고 있다. 태풍 매미가 한반도로 북상할 시각. 적도 주변에선 10여 개에 달하는 열대성 폭풍들이 생겨나고 있다. 무더운 적도의 하늘엔 끊임없이 비구름이 생겨난다. 더운 열대바다에 수증기가 증발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 구름대가 모여 열대성 폭풍이 되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북상하면 태풍으로 변한다. 지난 7월 한 달 적도 부근에서 끊임없이 열대성 폭풍이 발생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독 필리핀 등지 해역의 수온이 기형적으로 높아 여기서 많은 수증기가 발생한다. 금년에는 그 필리핀 부근이나 또는 그 대만 부근, 이런 동진화나 남진화 해상 또는 괌 부근, 이런 해역이 상당히 해수 온도가 높았어요. 그 평년에 비해 가지고 한 1도 정도 높았는데 1도 정도의 해수 온도라면은 수증기량을 방출하는 데에 1도 낮은 해수 온도가 방출하는 수증기량의 거의 1.5배 정도 됩니다. 상당량의 수증기가 방출되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적도 부근의 이상 고수온이 기상이변의 주범인 엘니뇨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심해를 흐르던 찬물은 대륙 서면과 부딪혀 상승하면서 바다의 표층 수온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엘니뇨로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 그 층이 두터워져 찬물이 상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갈수록 빈번해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태풍의 생성이 많아지고 그 세력도 강해지는 것이다. 그 해양대기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엘니뇨 발생 시기에 엘니뇨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적도 해역 전체가 대부분이 고수온 현상을 라니냐에 비해서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태풍 수가 2배 정도 증가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엘니뇨라는 지구 온난화에 사생하는 결국 바다 수온 상승을 낳고 이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역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최대 어업자원 조사선인 탐구 1호의 이번 임무는 배타적 경제수역 부근의 치어 산란장 확인이다. 충남대 이태원 교수는 뱀장어 치어의 회유로를 확인하는 작업을 맡았다. 이 교수는 엘니뇨의 발생과 치어를 포함한 국내 뱀장어 어획량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벌써 수년째 이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산란장인 괌 해역에서 부화한 새끼들은 크로시오 해류를 타고 5-6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북아시아까지 오게 된다. 산란장으로부터
동북아시아의 강까지 오는 데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고 거리로는 5,000에서 한 6,000km 정도가 됩니다. 엘니뇨 때가 되면은 북쪽도 해류가 적도 쪽으로 약간 남하하기 때문에 뱀장어들이 쿠로쇼로 들어오는데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니뇨 해가 되면은 그 강으로 솟아나는 실뱀장어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적도 부근을 따라 발생한 엘니뇨가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팽창하면서 역류하게 되는데 이때 산란장이 수천 킬로미터까지 내려와 새끼들이 동북아로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엘니뇨의 빈번한 발생은 바다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유발한다. 이로 인해 생태계 교란 등으로 수산 자원에도 이상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는 심각하다. 이 같은 엘니뇨 현상이 되풀이될 때 바다는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한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폭우가 쏟아진다. 모든 도로는 배수 능력을 초과한 빗물로 넘쳐난다. 부산 북구의 경우 시간당 65mm라는 기록적인 폭우를 보였다. 불과 3시간 뒤 비는 멎었지만 도시는 이런 폭우를 감당하지 못했다. 장마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일주일 평균 5일가량은 비가 내렸으며 이미 연평균 강우량을 육박하는 수준이다. 최근 5년 이내에 2001년을 제외하고는 2000mm가 다 넘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강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고, 이 현상이 앞으로 한 5 내지 10년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이 남해안 지방은 기후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강우량을 나타내는 녹색 표시가 유독 한반도 주변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강우량의 증가로 낙동강의 범람 또한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강물은 농경지를 넘어 집 안방까지 밀어닥쳤다. 물에 잠기지 않은 것은 없다.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비는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환경적 재앙을 낳는다.
홍수를 피해 도망쳐 나왔지만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가축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 지친 새끼들은 젖을 빨 힘조차 없이 죽어간다. 십여만 마리의 가축들이 매장되면서 지금 어떤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른다.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부산항은 온통 기름투성이다. 바다 생태계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바닷물이 출렁거릴 자리에 쓰레기가 대신했다. 떠있는 쓰레기 아래엔 가라앉은 쓰레기가 층층이 쌓여있다. 어느 것 하나 재활용의 개념조차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의 소화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온난화와 바다 수온 상승이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기상이변의 재앙은 철새 도래지인 의숙도마저 삼켜버렸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자라는 세모 고랭이는 아무리 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다. 폭풍 후에도 살아남은 세모 고랭이는 가을부터 한겨울까지 철새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가 된다. 철새들에겐 줄기부터 뿌리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양식이다. 의숙도를 비롯한 낙동강 하구가 철새 도래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세모 고랭이가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낙동강 하구는 사정이 달라졌다. 키 큰 갈대만 고개를 내밀 뿐 온갖 쓰레기가 끊임없이 떠내려온다. 이곳에서 잠깐 쉬어가는 나그네 새들은 쉴 곳을 잃고 헤맨다. 하구 생명체들로 북적여야 할 곳은 쓰레기가 대신한다. 빈틈이 없다. 그 사이에서 바닷물을 뒤집어 쓴 청개구리가 목숨을 부지했지만 살아남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물 주변을 떠날 수가 없다. 35도가 넘는 폭염이 프랑스를 강타한 것이다. 지역 언론들은 이 무더위를 열풍이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에서 유독 높은 기온을 보인다. 그리고 이 열풍은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 노인 등이 폭염에 이기지 못하면서 사망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만 무려 15,000여 명의 죽음이 폭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은 가뭄을 불렀고 초대형 산불 등 환경 재앙이 잇따랐다. 기상학자들은 아프리카 사하라를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몬순이 발생하면서 유럽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범지구적인 이상 기후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미국의 절반을 뒤덮을 크기인 초대형 허리케인이 열대성 폭풍에서 탈피해 모습을 갖췄다. 예상 이동 경로는 미국 북동부 해안. 태풍 반경에 사는 인구 5천만 명 가운데 30만여 명이 강제 대피령을 받은 상태다. 중심 최고 풍속 시속 257km의 강력한 위력에 미동부의 5개 주가 사전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미국 북동부 해안을 휩쓸고 있다. 비상사태 선포와 강제 대피 속에서 떠나지 못한 모든 것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물에 잠겼다. (130만) 명이 정전의 공포를 겪었고 모든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더욱 강력해진 자연의 파괴력의 범위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필리핀 해역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영향권인 대만과 중국은 해마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灾在扩大。 据最新统计，陕西境内32个重灾县直接经济损失已达5.5亿元人民币， 주민 1억 4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中央台记者报道。 인도와 파키스탄은 700명 이상 목숨을 잃는 참사를 기록했다. 일부 지역은 계속된 가뭄으로 건조해지면서 사람의 힘으론 감당하지 못하는 불길에 휩싸였다.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바다 수온 상승이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인간의 무분별한 산업활동으로 더워진 대기로 인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기상이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구의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하던 빙하는 지구온난화로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 바다는 따뜻해진다. 이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자연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극지방 빙하에 의존하던 심층수 생성도 줄어들면서 바다 수온 상승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영을 절대값으로 알아본 온도 변화는 상승으로 귀결된다. 지난 60년대 이후 바다 수온과 기온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 이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자연의 대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미 시작됐음을 경고한다. 지난 10일 오후 8시를 넘기면서 부산은 악몽 같은 밤이 시작됐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인구 400만의 거대 도시가 태풍으로 찢겨나갔습니다. 초속 42m가 넘는 바람에 곳곳이 무너지고 뽑혀나갔습니다. 컨테이너 부두가 먼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무게 800톤이 넘는 대형 크레인 11대가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도에 휩쓸린 선박은 영도대교를 들이받았습니다. 태풍과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해안가는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해안도로 곳곳이 끊기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테트라포트까지 도로 위로 떠밀려 왔습니다. 해상 호텔은 45도 이상 기울어져서 침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천막도 강풍에 맥없이 뚫려나갔습니다. 곳곳에 전선이 끊기면서 도시는 암흑에 빠졌습니다. 부산 시민의 절반이 넘는 53만 가구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도 통전선로 이상으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가로등이 꺼지고 신호등마저 마비된 도심도로는 극심한 혼란을 빚었습니다. 71년 세월을 견뎌낸 구포다리도 이번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산은 태풍 경로에서 100km 이상 떨어졌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들면서 초속 42m가 넘는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여기에 만조 시간과 태풍 상륙 시간이 겹치면서 해일까지 일었습니다. 돌변한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불과 2-3시간. 짧은 순간 스쳐간 태풍 매미는 이미 자연의 역습이 시작됐음을 경고하고 있었다.